4월 28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근본 발표된 개정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근본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상입니다. 제2차 한EU 사이버 정책 협의회가 4월 29일 수요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EU 측에서는 조엘 제니 EU 대외관계청 안보정책 분쟁방지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수원 및 소니사 해킹 사건 등 최근 사이버 안보 환경, 양측 사이버 정책 및 전략, 2015년 헤이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결과, 양국 사이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EU 사이버 정책 협의회는 한EU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예로서 2013년 11월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 제1차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국 라디오 방송 NPR 강혜련이라고 합니다. 어제 하버드대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아베 총리가 인신매매로 희생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은 역대 총리들과 다르지 않다. 이어 고노 다마를 계승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해왔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고노 다마를 계승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합니다. 근본 아베 총리의 언급을 비롯하여 아베 총리의 방미기간 중 발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추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나왔었죠, 질문이.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주목한다는 거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고노다마를 통해 인정하였듯이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설치, 관리, 운영되었고 모집 과정도 감원, 강압 등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이 고노다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언급한 것이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민간업자들에게 돌리고 일본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의도였었다면 이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분들이나 우리 정부,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시아경제 김동선입니다. 어제 네팔 그 긴급구호대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도착해서 지금 어디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저께 선발대랑 일부 긴급구조대가 저녁 비행기 편으로 네팔로 향발했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파악한 바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사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긴급히 투여될 예정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유엔 쪽이랑 먼저 협의한다고 글쎄요, 그거는 됐는데, 그건 우리 아시겠지만은 예. 저희 어저께 선발대랑 구조대 15분이 가시기 전에 오전에 벌써 우리 개발협력국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직원이 먼저 파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과 일본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 논평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조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사에서 예. 한국 외교의 실패라든가 한국 외교의 고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런 시각이 나왔었나요? 저는 지금 수많은 기사에서 지금 그런 단어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늘 얘기해오던 바가 있죠. 우리 국가 안보, 한반도의 안보,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미일 측에다 전달해 왔고, 그러한 결과로서 저희가 이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다, 조금 광범위하지 않냐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이거에 대한 브리핑에서도 나왔다시피 미일 간의 미일 양국 간의 그런 합의된 문서에 기본적으로 제3국의 이름을 명기할 수는 없는 게 그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3국의 주권 존중 그 표현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미츠 고위당국자도 저희한테 설명해 왔듯이 그건 한국의 입장,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문구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갔음에 미루어 짐작해도 이것이 한국 외교의 실패다, 성공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이데일리 장려원 기자입니다.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주신 논평에서는 주목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또 대변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아니,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실패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한 제 논평에서 말씀드린 네. 그 주목한다가 정확한 워딩으로 보시면 주목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번 이 미일 개정 협정에 대해서 동북아 군사 긴장을 좀 고조화시킨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화시킨다라는 이제 평가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거는 미국이나 미 측이나 일본 측이 저희한테 에 대해서 설명해 온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데요. 미일 측은 그간 우리에 대해서 우리 측에게요. 이번에 개정된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 틀 내에서 방어 목적을 위한 미일 간 행동 방침의 일반적 틀, 영어로 하면 General Framework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틀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나왔던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 지금 방미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까 대변인님께서 뭐 얘기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차후에 네. 예,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의회 연설까지 보고 난 후에 뭐 그렇게 차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어떤 특정 계기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르고요. 네, 질문하십시오. 연합뉴스 TV 박효정 기자입니다. 저도 방위협력 지침 개정 관련해서 좀 일부에선 좀 극단적인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를테면 독도를 두고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대치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미국이 뭐 일본을 돕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들은 극단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 말씀에서 나왔다시피 일부 언론에서 나타난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상황은 근본 개정된 방위협력 지침과는 무관합니다. 근본 개정된 지침상 관련 문안을 보면 도서 방위 및 도서 탈환 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 간 대처 방향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